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초식품 물리학 강의 4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번 강의 내용을 잠시 되돌아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강의에서는 식품은 물질이므로 물질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인간의 마음을 함께 다루어줘야 하며 주관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식의 맛이라는 것도 주관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 독특한 경험의 형성 원리를 밝히기 위하여 의식망 이론을 제창하였고 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인 식단 CA, 식체 CAC, 자아 셀프, 식신 CACM, 식종 CACP 등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식계 속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생활환과 주관적 경험의 종류와 특징들에 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이중성 문제를 자아의 생활함과 연계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강의 제3부 의식의 관점에서 본 식품과학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과학은 식품의 성분과 가공, 저장과 유통을 다루고 있으며 식품을 먹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 수용, 그 먹을 때의 기호와 만족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식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초식품 물리학은 기존의 식품과학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식품과 이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들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식품과 가상허기와 같은 새로운 개념이라든가 음식의 수용과 기호 등에 관한 기장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식품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은 생물 자원으로부터 얻는데 이들은 모두가 의식을 갖고 있는 물질 결합 식체, mass bound CAC, 즉 의식을 갖고 있는 물질인 식신 CACM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식신 CACM들을 나라고 하는 식신인 몸과 마음의 양식으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식망론의 계층적 구조상 식신 CACM은 자신에 속해 있는 식층에 해당하는 의식 포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물질 결합체인 식종 CACP는 CML 층이 한 층 더 높기 때문에 의식 포텐셜도 역시 높고 그 역할도 큽니다. 따라서 식품은 물질적 기준보다 능력인 포텐셜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먹는 사람이 어느 식층 CML에서 온 것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육류 식신 미트 CACM은 채소, 즉 채소 식신 베지터블 CACM보다 상위 식층 CML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육류는 채소류보다 의식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의식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식품을 요리나 가공을 어떻게 보는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각종 식재료들인 식신 CACM들을 솥에 넣고 섞고 물을 가열하거나 식히는 등의 과정을 밟습니다. 이들 재료, 식신들은 각기 다른 식층 CML에서 성장한 식신들인 관계로 본래의 자신들이 소속 식층 CML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요리나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식신인 요리 식신 밀 CACM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리 과정은 최상위 식층에 속한 사람이 각종 식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식신을 만들어내는 창작 활동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요리된 식품은 각종 식신 나름대로의 시간과 공간을 살아온 자신들의 경험을 갖고 있는 일종의 경험 집합체인 것입니다. 비물질 결합체 식종 CACP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 요리에 관계되는 여러 식신 중에서 가장 높은 식층에 속해 있는 식종이 창작을 주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리는 요리자의 식종 CACP의 감독을 받아 만들어진 의식계의 지능적 작품인 것입니다. 즉 가장 상위층의 인간이 요리를 주관하는 것이며 일종의 CAC 가족, CAC 패밀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라고 하는 음식을 먹는 행위는 무엇이냐 설명해 보겠습니다. 외부의 식신들이 자신이라고 하는 자기 식신, 즉 자신, 내 몸과 마음 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과 마음이란 애당초 분리할 수 없는 의식계의 이중성 때문에 내 속에 들어온 다른 식신은 기존의 자신과 합류하여 분해와 합성을 끊임없이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은 자신뿐 아니라 기존의 식신 CACM과 식종 CACP를 위시해서 전 의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자신이 겪는 일들을 볼 것 같으면 맛이라는 경험을 체득하게 되고 식신들이 잘게 쪼개져 식단 CA, 식편 CF 프랙, 식신 CF, 식진 CF 더스트로 변화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분해 물들이 또 다른 새로운 식단 CA, 식체 CAC들로 재합성되는 과정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발리 댄서들이 무대 위에서 모였다 흩어지면서 공연을 펼치듯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계로 진입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작용과 결과를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계인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은 나와 일생을 같이 하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무엇을 먹을까를
결정하는 데 깊숙이 관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음식의 상, 즉 이미지가 가상식품 버추얼 푸드인 것입니다. 이 가상식품 버추얼 푸드는 너무도 소중해서 특별한 것에 늘 지니고 사는데 이것을 가상식품 목록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상식품이 역할에 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식품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도표는 인간의 의식 흐름도라고 할 수 있는데 딸기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자신의 가상식품 VF에 따라 딸기의 느낌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딸기의 색깔과 크기는 가상식품 VF의 영향력을 나타낸 것인데 빨간색은 좋은 쪽, 보라색은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로 붉고 큰 딸기는 아주 좋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푸르고 작은 것은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보고 이것을 먹을까 말까 하는 것을 식품의 수용, food acceptance 문제인 것입니다. 이 수용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을 설명하자면 바슈반두의 유식론을 잠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슈반두는 안 보이는 인간의 의식을 마음속으로나마 그려볼 수 있도록 분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식은 5, 6, 7, 8층, 즉 4개의 의식층으로 구성되어 계층적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식망 이론을 개발하는데도 이 분류법을 참조하였습니다. 저의 의식망론과 비교해보면 층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같으나 각 층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예컨대 바슈반드의 의식층 Consciousness Layer CL 대신에 저는 식망층 CML과 수준 레벨로 정의한 것입니다. 다시 가상식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상식품은 세분해서 가상식품 1, 가상식품 2, 가상식품 3, VF1, VF2, VF3가 있는데 이들은 그림에서처럼 각각 작용하는 의식층이 다릅니다. 식품과 가상식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식품 관련 행위나 생각들을 의식층에 맞도록 분류하였습니다. 식품의 의식 분류표라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의식층과의 관계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배경색을 사용했습니다. 의식은 분홍색, 육식은 오렌지, 칠식은 녹색, 팔식은 청색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음식 관련 사항을 객관과 주관적 범주로 양분하고 어떤 사항이 어떤 의식층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객관적 범주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존의 식품 관능학 Food Sensory Science에서 다뤄지는 식품의 속성들과 같으며 주관적 범주에 드는 것은 식품의 수용이나 식품의 만족과 같은 주관적 속성과
경험에 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의 배경에 관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딸기를 먹는다고 하면 VF1은 오식의 속성 중에서 붉은 글씨로 표시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딸기에 관한 지식 같은 것은 식생 경험 EXPCACM는 VF2에 해당되고, 딸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도는 식정 경험 EXPCACP와 식체 경험 EXPCAC는 VF3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가상식품과 비슷한 개념으로 가상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흑이 Virtual Hunger는 식욕 아페타이트와 유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위의 공복 상태와 무관하게 생각만 해도 먹고 싶거나 허기를 느낀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불러도 아직도 배가 고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물질적인 음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력 허기, 에펙티브 헝거를 물질적 공복과 정신적 허기의 차이로 정의하였고, 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 가상허기 버추얼 헝거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결과는 비만이나 음식을 가리는 편식 행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식품의 수용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용 문제는 식품의 소비, 기호, 만족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는 식망론에 근거해서 식품 수용 모델을 만들었는데, 여러 개의 식층으로 된 운영 체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먹고자 하는 식품이 나의 가상식품 목록에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목록에 있으면 받아들이고 목록에 없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가상식품이 식품의 수용 여부와 그 동기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 모델을 보면 각각 다른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작동하는 세 개의 생활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시간이 빠릅니다. 밑에 사각형으로 된 부분은 오식에 해당되는 부괴한 제어고리 피드백 컨트롤 루프입니다. 입구에 있는 밸브는 육식의 명령으로 동작하며 육식은 질식의 명령을 받습니다. 질식에서는 가상식품 목록을 보고 먹고자 하는 식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없으면 받아들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상식품에 대한 욕구, 즉 시료 가상허기, 에펙티브 헝거 EH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밸브의 열림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료 허기가 크면 많이 받아들이고, 허기가 덜하면 덜 밸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식품 수용 모델을 좀 더 단순화시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과식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시려 허기 이 H가 그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밸브는 늘 열려 있게 되어 음식이 계속해서 받아들여져서 결국 과식이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려 허기가 없으면 밸브를 열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상식품과 시려 허기가 식품 수용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편식은 가상식품 목록에 있는 것만 골라 먹는 경우로 흔히 식성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식도 가상허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의 기호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식품 기호성은 개인이 과거에 먹어본 음식 중에서 좋았던 음식을 좋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한 식품을 선호한다면 식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식품 선호도는 식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때는 좋게, 어떤 때는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흔히 식품 기호는 개인의 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부모로부터 유전된다고 보고들 합니다. 그래서 임신과도 관계가 있는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임신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인데 새로운 자아가 다른 자아인 어머니 자신 속으로 들어와 공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언제 자신 속으로 아기가 들어왔는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즉 의식망론으로는 보면 이 아기 식종 베이비 CACP가 엄마의 식신 맘 CACM 속으로 들어온 것인데 독특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입덧, 에메시스 그라비다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서양에서는 모닝 시크네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아침에 느끼는 메스꺼움이죠. 그런데 입덧은 식욕이나 음식의 맛과 같이 식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두 자아가 서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태아 식종 베이비 CACB가 태아 식신 베이비 CACM으로 바뀌고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자신, 엄마 식신 맘 CACM과 태아 식신 베이비 CACM 사이에 각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가상식품, 버추얼 푸드들이 따로 있어 음식을 선택하는데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84%가 입덧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고통의 정도가 심각하고 몇 달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그리고 식생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한번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두 자신 간의 음식 CACM의 선택권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과 타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덧은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CACM만을 고집하는 데서 오는 선택의 갈등에서 시작하여 두 당사자 간의 조금씩 양보하여 타협에 도달하면 입덕 증세는 그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한두 달 다투다가 타협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움만 하다가는 둘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고 결국에는 서로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어서 타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투 시합에는 같은 체급끼리 시합을 합니다. 그러나 의식 세계에서는 체중은 문제가 안 되고 식층의 능력을 따집니다. 즉 물질 결합체 식신 CACM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고 식층이 하나 높은 식정 CACP를 기준으로 시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식신의 몸통 CACM이 크면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몸집이 커서 불리합니다. 왜 불리한가 하면 몸통에 신경을 쓰다 보니 식정 CACP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태아는 몸통이 아주 작고 거의 없으니 거치장거리는 것이 없고 생활한 이에 속해 있어서 의식 능력이 보다 큽니다. 계층적 위계 질서로 된 상위 CML에 위치한 식정 CACP는 하위 CML에 속해 있는 식신 CACM보다 능력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는 태아가 되며 음식 선택 경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따라서 태아는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입덧 초기에는 태아는 충분히 자라지 않아 신경망이 채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을까? 왼쪽은 엄마, 오른쪽은 태아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경회로를 사용하는 유선통신 말고 무선 통신 하트라인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식정 CACP가 하트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식정 CACP는 CML과 CML을 연결한다고 지난번 제2부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신이란 특별한 경험인 식정 층간 이동 경험, 상이한 자아 간의 이동 경험, Integrated Experience of CACP를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공생해야 하는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음식의 수용 폭도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 수용 기작을 이용해서 식품 선택의 갈등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가상식품 VF와 식정 CACP가 층간 이동 경험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식품 수용 갈등의 식정 CACP 기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능을 담당하는 의식인 오식의 역할은 미약해지거나 무시되고 보다 상위층
육식의 명령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두 자아 간의 승자인 태아의 결정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 그림은 저의 연구 결과인데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다차원 분산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임신 경험이 없는 여인들의 반응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하여 임신 경험이 있는 분들의 반응은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 수용 폭이 아주 넓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음식을 덜 가려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임신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체득한 식정 층간 이동 경험 INT, EXP, CACP는 식생활과 관련된 식품의 선택, 식욕, 식습관, 행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어떤 음식을 수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갈등과 그 해석 과정을 통해서 식정 층간 이동 경험이 형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보여드리는 것은 두 자아 간의 식품 수용 모델입니다. 만일 식품 수용이 결정될 경우 음식은 두 자아의 의식이 공유하여야 할 공동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산이 바로 식정간 이동 경험 INT, EXP, CACP입니다. 이것을 인터레짐 모듈이라고 명명하여 약해서 IR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이 IR 모듈은 임신 경험 여성들만이 임신 초기서부터 출산까지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케 하는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므로 이들 모형화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트라는 접두어는 축축이라는 뜻 인테그레이션과 두 자아 간 인터셀브스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전의 연속성도 이 IR 모듈로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이 그림은 IR 모듈을 일렬로 표현한 것인데 각각에 있는 INT, EXP, CACP는 모듈들 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리레이 경주에서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식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진다는 것입니다. 이 IR 모듈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식신 CACM과 식정 CACP가 한 쌍이 되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즉 몸과 마음이 늘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식품에 관한 새로운 용어의 정의와 이론들을 소개하였는데 가상식품 식품 수용 기작을 임신과 같은 특수한 경험과 연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식품의 맛에 대한 식막론의 응용이라는 명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맛의 인지 관능 평가법과 측정한 맛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관해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의식의 관점에서 본 식품과학에 대한 접근에 대하여 더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메타포드 피직스 책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 메타포드 피직스 org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